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IP 저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KF-21을 비롯하여 한국의 방산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IP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포함한 IP법을 전공한 임호 변호사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인 소련의 스탈린이 1946년 영국으로부터 롤스레이스의 닌 엔진을 수입하였고, 그 당시 스탈린은 수입하면서 절대 군사적 목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배신하고 그대로 닌 엔진을 카피해서 이를 미구 15기에 탑재했고 이를 한국전쟁에 출전시켰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극단 사회주의자로 이루어진 노동당 내각도 스탈린이 무단 복제를 할 것을 알고도 최신 엔진을 적성국인 소련에게 넘겨줌으로써 발명자와 제작자인 롤스로이스의 IP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방위 자산을 적성국에 넘겨준 것으로 결국 후일 한국전에서 미그 15기로 인해서 자국의 파일럿이 피를 흘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매국행위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이 IP를 경시하고 국가의 중요 방위 자산을 국유화함으로써 영국의 미래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 것입니다. 영국은 최초로 제트 엔진을 발명한 발명자를 배출한 국가인데, 최초의 제트 엔진을 발명한 사람은 휘틀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압축 방식을 사용한 제트 엔진을 발명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심 압축은 임펠러를 통하여 흡입된 공기를 회전 날개의 원심력으로 사방으로 튕겨내서 압축하는 것입니다. 원심 압축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추력을 높일수록 엔진의 직경이 커져서 공기역학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은 공기를 엔진의 축선으로 평형하게 압축하는 방식인데, 여러 개의 회전 날개가 고정 날개 사이에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 주어 단계적으로 압축을 합니다. 축선 압축은 압축된 공기가 단계를 지날 때마다 압축 비율이 높아져서 단계가 많은 때 비해서 단계가 많아지더라도 직경은 그대로 유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압 압축에 유리해서 그 압축비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휘틀의 제트 엔진은 1941년 글로스터 전투기에 장착돼서 최초의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기 엔진은 850파운드의 추력으로 최대 544km를 기록했고, 그 후 개량형은 최고 속도 750km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피스톤 전투기인 스피트파이어와 P-51 머스탱의 최고 속도가 700에서 750km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축선 압축기를 채용한 유모 004가 있었는데, 유모 004는 융커스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된 엔진입니다. 이 유모 004는 메사스미트 262에 탑재되었고 약 2,000파운드의 추력을 냈지만 그 실용성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 생산하기에 적합했습니다. ME262는 1942년 7월경 유모 004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첫 제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체는 최고 시속 약 870km를 기록해서 당시 연합군의 주력 전투기보다 150에서 200km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메사스메트 262가 독일 상공에 나타났을 때 그 속도에 연합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모 004 엔진은 그 수명이 매우 짧아서 25시간밖에 지탱할 수 없었고, 그 신뢰성도 낮고 또한 연료 소비량이 많아서 실제 전투에 할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사스메스 262는 후테이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최초의 제트 엔진인 유모 004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사스메스 262의 출현으로 인해서 프로펠러 시대를 종식하고 제트 항공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휘는 처음에는 2차 대전 중에 프랭크 휘틀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원심식 압축기로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진 원심 압축기를 가진 휘틀의 엔진은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압축기는 압축비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속기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었던 미 공군은 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유선형의 고효율 엔진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휘는 축선 압축기인 유모 004를 채용해서 J47을 개발하였고 이 J47 엔진이 바로 한국전에서 용맹을 떨친 F-86 세이버에 장착되기에 이릅니다. 지휘의 J47 엔진은 축선 압축 방식을 채용해서 약 6대1의 압축비를 구현했습니다. TIT는 약 800에서 850도 수준이고 추력은 5,200파운드를 발휘했습니다. 추력이 5,200파운드가 되면 한화가 지난 4월 조립을 완료한 무인인기 엔진인 KTF 5,500이 발휘한 5,500파운드와 거의 대등한 추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며 유모 004가 1,980파운드를 낸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거둔 것입니다. J47을 개발한 지휘사는 그 이후에도 높은 신뢰성과 향상된 성능을 가진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초음속 시대를 여는 미국 항공기 엔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5,000파운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F-86 세이버는 35도의 후테이크를 가졌기 때문에 마하 0.9에 육박하는 비행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최고 속도 약 1,100km를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최고의 속도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승 한도도 15,000m를 기록했습니다. 그 성능이 입증된 F-86 세이버는 거의 1만 대가량이 생산되어 서방 각국에 보급된 것으로 최고의 전투기로 1949년 최초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그 15기와 맞서며 F-86 세이버는 최초로 제트 전투기 대 제트 전투기의 공중전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F-86 세이버기는 한국 전쟁 당시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연료가 바닥난 동료 F-86 세이버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체 앞부분을 동료 기체 끝부분에 밀착시켜 100마일 이상 밀어준 전설이 있습니다. 때는 1952년 9월 15일 당시 압록강 인근에서 미 공군의 리즈너데이는 미국 15기와 교전을 한 뒤 귀환하는 도중에 대공포에 피격당한 뒤 연료가 고갈된 윙맨 로건 중위의 F-86 세이버를 발견했습니다. 리즈너데이는 로건 중위에게 엔진을 끄게 한 뒤 자신의 기체 기술을 로건 중위의 기체 꼬리 배기구에 대고 밀어주는 전례 없는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약 96km를 비행하며 북한 해안의 초도 인근까지 도달했으나 비상탈출을 한 로건 중위는 안타깝게도 낙하산줄에 걸려 익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행 조종 기술의 뛰어남을 넘어서서 숭고한 동료애를 보여준 사례로 항공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F-86 세이버와 미그 15는 제트기 간 최초의 대규모 공중전을 펼치며 항공전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미그 15는 강력한 상승력과 높은 고도에서의 기동성, 그리고 치명적인 37mm 및 23mm 기관포를 갖춰서 유엔군 폭격기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선 F-86 세이버는 탁월한 저고도 선회 능력과 조종사들의 높은 숙련도, 그리고 기체에 장착된 레이더 조준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그 L이라 불리는 압록강 인근의 공역에서 벌어진 양측의 격돌은 고도의 전술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그 15는 에너지 파이팅과 고공 성능이 유리했고 F-86은 선회력과 사격 통제 능력이 우수하였습니다. 미 공군의 전과 발표에 의하면 미군은 F-86이 미그 15기를 790에서 850기를 격추했으며 그동안 F-86 세이버는 100여 기 내로 손실되었다고 발표해서 약 10대 1에서 13대 1의 압도적인 교전비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후 공개된 소련의 기록을 포함해서 현대 사학계 분석에 의하면 실제 교전비는 1.8대 1에서 2대 1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베테랑 소련 조종사가 탑승한 미그 15를 상대로 미국은 1.3 내지 1 정도의 1.3대 1 정도의 격차가 매우 좁은 교전비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련과 중국 측은 전쟁 중 600대 이상의 F-86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호 전과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중복 계상이 되어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F-86은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와 항공, 전자공학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술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반면에 미그 15는 기동성과 화력은 탁월했지만 시스템 통합과 조종사 운영 편의성에서 미군에 뒤처졌습니다. 결국 항공 기술력과 조종사의 능력을 종합한 전체 체계의 우수성이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